이제 다시 태국 입국의 문이 열리면서 여행뿐만 아니라 태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태국에 입국하는 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콕에 한 달, 두 달, 세 달 살기를 하면서 어학원에 등록하는 사람들도 증가하여 팬데믹 기간 동안 큰 위기를 겪었던 방콕의 어학원들도 이제는 다시 찾아오는 학생들로 인해 활기를 되찾는 분위기입니다. 훌라롱권 대학교 어학당 역시 약 2년 8개월 만인 11월부터 오프라인 수업을 재개했다고 하고, 방콕의 다른 어학원들도 대부분 쫄라보다 더 일찍 오프라인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국 방콕의 유명 어학원 두 곳의 수업을 비교 대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두 곳은 바로 듀크 어학원과 RTL 어학원입니다. 일단 수업료는 듀크가 약간 더 비쌉니다. 오전 오후 수업 기준 한 달 수업료가 듀크 8,000바, RTL이 7,500바트입니다. 저녁이나 주말에 수업을 하게 될 경우 수업료는 인상되는데, 듀크의 경우 저녁 주말 수업을 함께 진행하고 RTL은 주말 수업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오전 스케줄 혹은 오후 스케줄 중 하나를 골라서 하루에 3시간씩 수업을 하는데, 다만 두 어학원의 모든 수업 스케줄은 학생 현황에 따라서 개설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후 시간에 등록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거나 매우 적을 경우 오후 수업은 개설되지 않습니다. 두 어학원 모두 온라인 수업과 1대1 수업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두 어학원 모두 등록하기 전에 1시간 수업을 청강해 볼 수 있습니다. 청강은 무료이며 어학원에 따라서는 이런 사전 청강이 불가능한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보다 수업 등록을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대신 중도 환불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 두 곳 말고도 태국의 대다수 어학원들은 환불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교재비는 듀크가 500바트, RTL이 200바트입니다. 교재는 듀크 교재가 좀 더 정교하게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듀크의 경우 수업은 교재 위주로 진행이 되며 RTL 수업은 듀크만큼 교재를 많이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두 어학원 모두 BTS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대중교통 접근성은 좋은 편입니다. 듀크의 경우 한 반에 최소 7명은 있어야 수업이 열린다고 하며, 이 최소 인원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물론 듀크는 수강 신청 희망자가 많아서 인원이 미달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RTL의 경우 한 명만 있어도 수업을 진행하지만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미리 물어봐야 됩니다. 듀크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상당히 인기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늦게 수업을 신청할 경우 정원이 차서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작 1개월 전 혹은 그보다 더 빨리 수업료를 결제하고 수업 등록을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RTL의 경우 듀크만큼 빠른 등록이 필요하거나 하진 않지만, 그래도 RTL 역시 미리 인원에 맞는 교실을 확보해야 하는 등 사전에 필요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반편성을 위해서 2주 정도 여유 기간을 두고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듀크의 경우 평균적으로 한 반에 12명에서 13명 정도의 인원이 있습니다. 초급 과정의 경우 인원이 많아서 같은 레벨이 2개, 3개 반으로 나누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고급 과정의 경우 최초 1개 반은 미달되는 일이 거의 없지만 추가적인 반을 편성하기에 인원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에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는데, 저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고급 과정 오후 수업이 계속 온라인으로 바뀌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오전 수업을 선택하게 되었죠. 물론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항상 이렇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반면 RTL의 경우 주로 회화 초급반에 인원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반은 대략적으로 1명에서 4명까지의 인원 구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RTL의 이런 인원 구성 또한 항상 이렇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학생 현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동일했던 것은 듀크보다 RTL의 반 구성원이 적다는 것입니다. 레벨은 듀크가 총 9개, RTL은 총 13개 레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듀크의 경우 저니가 초급, 익스플로어가 중급, 커넥트가 고급 심화 과정인데, 말하기 위주인 익스플로어 3 같은 특정 레벨의 수업을 제외하고는 회화나 읽고쓰기 이런 것들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다기보다는 같이 통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반면 RTL의 경우 말하기 수업 레벨이 1부터 5, 읽고쓰기 수업 레벨이 1부터 5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회화반, 읽고쓰기반 외에 사회문제 학습반, 신문 학습반, 태국 전통 학습반이라는 심화 과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RTL의 심화 과정들은 수강 인원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개설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심화 과정들은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서 회화 위주로 할지 아니면 장문 독해 위주로 할지 결정된다고 합니다. 국적 비율도 그때그때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대만, 홍콩, 중국인 같은 중화권 사람들, 그리고 한국인, 일본인 순으로 많은 듯 합니다. 아시아 국가 출신 학생들이 가장 많고 서양인 학생들은 반마다 대략 10에서 30% 비율로 있는 듯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 남아시아 국가 출신 학생들이 가끔씩 있는 편이고, 중동 이슬람 문화권 출신 학생은
학당은 있다고 들어는 본 적은 있습니다만 쫄라오 학당 포함해서 실제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수업 방식에 대해서 각 학원별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RTL부터 먼저 이야기하자면 청강을 마치고 수업에 등록하기 전에 레벨 테스트를 봅니다. 레벨 테스트는 선생님의 태국어 질문에 태국어로 대답하기, 태국어 교재에 나와 있는 문장 읽어보고 무슨 내용인지 요약해보기, 태국어 문장 및 단어 받아쓰기 등을 합니다. 레벨 테스트가 끝나면 어떤 레벨의 수업이 적절한지 알려줍니다. 저는 말하기 수업에서 가장 높은 5레벨을 받았고 그대로 등록했습니다. 이 말하기 5레벨 수업에서는 교재에 나온 표현들을 응용해서 말하기 연습을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선생님이 교재에 나온 수거들을 칠판에 미리 적어 놓았기 때문에 실제로 수업에서 교재를 볼 필요는 없었고 숙제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말하기 5레벨 수업에는 저까지 합쳐서 총 3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국적은 한국인, 미국인, 일본인이었는데 모두 모국어 제외하고 외국어를 2개 이상 구사하는 특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인은 은퇴 비자로 태국에서 거주하는 아저씨였는데 헝가리어, 러시아어, 태국어를 할 줄 알았고 한때 UN 평화유지군으로 소말리아에 다녀온 적도 있는 굉장히 비범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일본인 또한 영어, 중국어, 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였으며 일본 대사관 공무원으로 오전에는 온라인으로 일하고 오후에는 수업을 들으러 오는 상당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또한 태국에 대한 문화적인 상식이 매우 풍부한 비범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수업이 특히 마음에 들었던 점은 인원이 적은 만큼 말할 기회가 꽤 많이 주어졌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태국인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태국 문화에 대한 굉장히 재미있고 신기한 사실들을 많이 알려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국에서는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자유롭게 겸직을 할 수 있다는 점, 태국에서 월급 1만 밭 이하의 저소득층은 300밭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 외에 태국의 조세제도라든지 태국의 비행청소년 문제라든지 주식 관련 태국어라든지 이렇게 다른 곳에서 쉽게 배울 수 없는 태국 문화에 대한 상식들을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물어본다는 것이죠. 너네 나라의 조세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냐? 너네 나라에서 외국인이 사업을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너네 나라의 건국신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너네 나라에 외국인이 입국할 때 인정해주는 코로나 백신 종류, 백신 접종 횟수 및 자가격리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너네 나라에 예전에 있었던 노예제도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이런 질문에 태국어로 답변을 하면서 회화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인, 일본인이 답변하는 것을 듣는 것 또한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미국인 아저씨는 1996년에 태국에 처음 왔다고 했는데 당시 꿔이띠어 한 그릇에 15바트였고 당시 태국인 평균 급여가 5,000바트에서 6,000바트 사이, 그리고 당시 환율로 25바트이 1달러, 그리고 당시 투베드룸 월세가 10,000바트 정도였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흥미롭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본인 공무원 또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는데 자신은 원래 중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 파견 나가는 것을 원했지만 위에서 태국으로 보내줘서 어쩔 수 없이 태국에 오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일본 대사관에서 일하는 태국인들은 일본어를 매우 잘하기 때문에 태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지만 위에서 필수적으로 배우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우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게 억지로 배운 것 치고는 굉장히 태국어를 잘하는 편에 속했습니다. 태국어 학습 비용, 태국 체류 비용 이런 것들은 위에서 다 지원해주고 태국어는 태국 체류 2년차까지는 무조건적으로 배워야 한다. 그래도 도쿄에서 일할 때는 야근하다가 집에 가지 못한 적도 많을 정도로 굉장히 빡세게 일했지만 태국에서는 야근을 할 필요도 없고 여유가 있어서 좋다. 일본인들은 해외로 일하러 나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해외 파견을 지원하면 급여 및 대우는 이렇게 좋은 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한국 외교부 공무원은 어떨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군요. 또 이 일본인이 이야기한 것 중에 재미있었던 것은 태국에 있는 일본인들은 서로에 대해 불신하는 경향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일본인들끼리 잘 안 어울리고 피하려고 한다. 너네 한국인들도 그러지 않냐?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비범한 사람들과 비범한 내용의 수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의 RTL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같은 레벨의 수업이라도 담당 선생님에 따라서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이 약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1개월마다 선생님이 한 번씩 바뀝니다. 수업에서 일반적인 단어나 문법, 표현들 외에 쉽게 찾을 수 없는 태국 문화 상식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같이 수업을 들었던 구성원들 또한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들이었다는 점, 이런 이유로 저는 RTL 수업이 꽤 괜찮았다고 봅니다. 그래도 단점도 있기는 했습니다. 이것은 좀 이따가 듀크 수업과 비교하면서 이야기
이야기하겠습니다. 듀크 수업 또한 간단한 레벨 테스트 후에 반배정이 됩니다. 레벨 테스트는 RTL보다는 더 짧았던 것 같고 방식은 비슷하게 교재에 나와 있는 태국어 문장을 읽거나 태국어 질문에 태국어로 응답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가장 높은 커넥트 레벨을 받았고 오후 수업을 등록하려고 했는데 RTL과는 달리 처음에 등록이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커넥트 레벨의 경우 오전 수업은 필요한 인원이 충족되어서 개설되었지만 오후 수업은 정원 미달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몇 개월 후에 다시 문의했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전 수업으로 등록하게 되었죠. 담당자분 말로는 항상 이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곳은 인기가 매우 좋아서 늦게 등록할 경우 대기자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수업 시작일 전까지 기존 등록자 중 누군가가 빠지게 될 경우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온라인 수업이나 1대1 수업 등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대기자 명단이라는 것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결국 선호하지 않는 오전 시간으로라도 수업을 들어보게 되었는데 들어보고 나니까 왜 사람들이 이 태국어로는 둑이라고 하는 듀크 어학원을 좋아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교육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이 교육업과 다른 서비스업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은 바로 다른 서비스업은 대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을의 위치인데 교육은 전통적으로 서비스 제공자인 선생님이 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 선생님의 체벌을 당연하게 여기던 시절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육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지식의 전달을 통한 인간 행동의 변화였지만 현대에서의 교육은 지식 전달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친절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포함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현대적으로 변화된 친절한 서비스업으로서의 교육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하는 곳이 바로 듀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수많은 외국인들이 듀크를 선호하는 이유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듀크의 안내데스크 직원이나 선생님들을 보면 꼭 승무원이나 고급 호텔 리셉션 직원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RTL은 그런 교육의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는 듀크보다 약간 뒤처지지 않나. 물론 RTL 직원들이나 선생님들이 불친절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비교 대상을 듀크로 잡는다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숙제가 없었던 RTL 수업과는 달리 듀크 커넥트 레벨 수업에서 숙제는 매일 있었습니다. 주로 단어 외우기, 교재에 나온 표현들을 이용해서 작문해보기, 선생님이 제시하는 주제로 작문해오기 이런 것들이 숙제였고 수업에서는 외운 단어 받아쓰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 단어 철자 태국어로 말하거나 칠판에 써보기, 그리고 숙제해온 작문 내용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기, 또 작문한 내용 선생님에게 제출하고 첨삭받기 이런 식으로 숙제를 확인했으며 교재에 나와 있는 태국어 뉴스 혹은 광고 또는 다른 영상 클립들을 보면서 무슨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짐작해보고 그리고 너네 나라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는지 이야기해보기도 하고 교재에 태국어 다이알로그가 있어서 돌아가면서 읽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주로 교재 위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태국어 문법이나 단어, 동사의 활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졌습니다. 듀크 어학원 교재에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벽에 그려진 인물들이 바로 교재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인데 저기 한국 사람도 있네요. 듀크 수업은 한 반에 사람이 많아서 RTL만큼 수업 시간에 말을 할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RTL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태국 문화에 대해 학습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고 담당 선생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듀크 수업 자체가 교재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특이한 문화적 지식에 대한 학습 기회는 RTL보다 적은 것이 사실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듀크 수업은 태국 문화보다는 태국어 그 자체에 대한 학습에 집중하고 하는 사람에게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어학원을 종합해서 전체적인 감상을 이야기해보자면 RTL, 듀크 모두 수업에 활용되는 책상은 의자와 합쳐진 일체형 책상이었고 이것은 쭈라롱권 대학교 어학당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체형 책상에 대해 그다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비용 문제겠지만 대학생들 쓰는 곳에도 저런 게 있는 거 보니까 한 가지 느낀 점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착하다는 점. 특히 RTL의 그 미국인 아저씨는 선생님에게 매우 짓궂은 농담을 자주 했는데 그 중에서는 한국인이었으면 정말 정색을 할 만한 그런 농담도 몇 가지 있었지만 그 태국인 선생님은 그냥 웃고만 있더군요. 듀크에서는 그렇게 짓궂은 학생은 없었는데 듀크 선생님 역시 항상 웃는 얼굴로 굉장히 밝은 톤의 목소리를 내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태국인은 참 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초급반 수업에서는 아직 학생들이 태국어를 읽고 쓸 줄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칠판에 적을 때는 저렇게 국제 음성 기호와 로마자 알파벳 그리고 성조 부호를 혼합해서 적습니다. 물론 아직 태국어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저런 것을 봐야
가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저런 것에 의존하기보다는 빠른 실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실제 태국어 자음 모음을 보면서 읽는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태국 현지에서 태국어를 배우면서 놀라웠던 점은 서양인들이 태국어를 배우러 태국에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퇴 비자를 받은 노년층뿐만 아니라 서양 젊은이들도 꽤 있는 편입니다. 한국에 있는 대학교 어학당에는 서양인 학생 비율이 어느 정도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양 젊은이들까지 태국어를 배우고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학원에서 본 서양인들은 대부분 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심지어 고급 레벨반에 있는 서양인들도 그다지 태국어를 잘 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본 서양인 10여 명 중에서 태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딱 한 명, 쫄라 어학당의 미국인 그 정도였습니다. 특히 서양인들은 태국어의 성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듯합니다. 태국어로 개, 강아지를 뜻하는 단어는 마, 그리고 수낙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낙은 상당히 공식적인 표현으로 일상 회화에서는 자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던 어느 독일인은 마, 이 사성이 너무 어렵고 이상하다며 차라리 성조가 그다지 티가 안 나는 수낙이 훨씬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마라고 하지 않고 수낙이라고 하고 다닌다고 했던 그런 서양인도 있었습니다. 제가 본 대부분의 서양인들은 유형 성조조차도 잘 읽지 못했습니다. 위에 독일인처럼 알고는 있는데 성조가 주는 느낌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읽지 않으려는 서양인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독일어 등 서양 언어에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명사가 있는 것을 보고 낯설어 하듯이 그들도 그렇게 성조를 낯설어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가 하면 중국인들의 태국어 또한 독특한 발음으로 유명한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중화권 학생들 중에서는 레우 이 단어를 리어우 이렇게 발음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국어의 모음 체계로는 저 레우라는 발음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제가 중국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그리고 중화권 학생들의 특징은 일부 태국어 자음의 발음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대만에서 온 아저씨가 저한테 한국 남자들은 음식이 되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해서 계속 저는 뭐라고요? 음식이요? 이렇게 되물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대만 아저씨는 음식이 아니라 군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태국어로 음식은 아한이고 군인은 타한입니다. 그 아저씨의 더 타한 발음이 명확하지 않아서 계속 음식 아한처럼 들렸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일본인들의 태국어 또한 독특한 편이죠. 일본어에는 모음이 5개밖에 되지 않고 받침도 별로 없기 때문에 받침이 많고 모음이 32개인 태국어를 정확히 발음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는 편입니다. RTL에서 본 일본인도 태국어 발음을 따라하는 것이 큰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그 일본인이 수업 시간에 회화를 연습할 때 자꾸 내일 시체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선생님이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시험 보러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참고로 태국어로 시체는 쏩이고 시험보다는 썹인데 일본어에는 어 모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썹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쏩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일본 출신 학생들은 저렇게 어 발음 들어가는 태국어 단어를 죄다 오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죠. 떵까는 똥깐, 꺼러이는 꼬로이 이런 식으로. 일본인들은 일본어의 한정된 발음 체계로 인해 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를 배울 때에도 발음에 있어서 몇 배는 더 신경을 써야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네요. 듀크에서는 미얀마 출신 학생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나봤는데 그 미얀마인도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일단 미얀마어도 태국어처럼 남성과 여성의 서술격 조사가 다르고 산스크리트어에서 차용한 단어들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마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이 미얀마인에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정말 흥미로웠던 것은 보통 해외 언론에서는 미얀마 군부를 절대 악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얀마 사람들 중에서는 이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미얀마인과의 인터뷰 내용은 네이버 카페 태국연구소에 올려놓았고 밑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 관심 있으신 분은 카페에 방문하셔서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도표를 통해서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비교 대상에는 예전에 수업을 들었던 쫄라 어학당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경험에 따른 주관적 점수표임을 감안해 주시고 친절도에 있어서는 듀크를 따라올 곳이 없고 학생 간 교류 기회에 있어서는 쫄라를 따라올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전철역과의 거리는 쫄라가 제일 멀어서 대중교통 접근성 점수를 좋게 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장단점 위주로 정리를 해보자면 세 곳 모두 한국 사람이 있었지만 그나마 가장 한국인이 적었던 곳은 바로 RTL이었다. 그러나 RTL은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학생 인원수가 적다는 점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RTL의 경우 초급반은 1개월 수업을 마치면 방콕의 관광지 중 한 곳을 정해서 놀러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반은 따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RTL의 장점에 적어놓은 잘 알려지지 않은 태국 문화 습득은 레벨이 높은 반에서 가능하다는 것. 초급반의 경우 자음 모음 습득하고 기초 회화 연습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기 때문에 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은 레벨이 높은 반에 해당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줄라롱권 대학교 어학당은 개인적으로는 정말 만족했던 수업이었는데, 단점은 가격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비싸다는 점. 참고로 저 수업료는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수업료보다 대략 22만원 정도 더 비싼 가격입니다. 시간당 수업료로 따진다면 말이죠. 줄라 수업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기는 하지만 비용을 절약하고 싶으시다면 듀크나 RTL 수업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태국어를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